네,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.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, 김미현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배 소장님, 한 주간 발표된 여론조사들의 대선 후보들 지지율 평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평균 42%로 압도적인 모습입니다.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 이재명 대세론입니다.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가 됐기 때문에 네. 앞으로 이제 단일화 과정을 또 봐야 됩니다. 그동안에 좀 다자 대결 형태에 있다면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선고 이후 대체로 이제 모든 여론조사들이 지금 발표된 것이 대법원 선고 이전에 좀 실시됐던 것이거든요. 대법원 선고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, 또 그리고 단일 후보가 누가 됐을 때에 김문수 후보냐 한덕수 후보냐, 이 단일화된 보수 진영의 후보와의 1대1 양자 대결의 여론 지표가 앞으로 주요 동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김미현 소장님,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두 자릿수 격차가 나는 모습이던데요.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? 우리 지금 방금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세론이 그동안 여론을 지배를 했다고 보여지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보수 진영의 큰 이벤트가 3개 정도 있었습니다. 네. 목요일 날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. 그리고 목요일 날 3시에 판결이 있으면 4시에 한덕수 후보가 또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토요일 날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빅 이벤트가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에 지금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향후 나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, 아니면 이번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지율이 흔들릴 것인가, 네. 이런 것이 지금 이번 주부터 발표될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지율에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. 네. 오히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저는 좀 지지층도 양쪽 다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배 소장님, MBS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보수 후보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았는데요. 남은 이제 대선 기간 동안 말씀하신 대로 만약 반 이재명 결집이 된다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?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텐데 이재명 대세론이라는 것은 결국 탄핵 여파거든요. 네. 그게 이제 지속되는 것이 대선 판도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, 두 번째 이제 반이재명이라는 것은 그저 이재명 후보에게 반대한다, 이 효과는 제한적일 겁니다. 그렇다면 후보 단일화가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돼서 컨벤션 효과가 있는지 여부, 또 대법원 선고가 실제로 이재명 후보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, 또 빅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? 이 부분이 얼마나 명분을 가지고,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. 과연 이 반 이재명 전선이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, 이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김미현 소장님, MBS 리얼미터 3차 가상 대결을 살펴보면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압도적인 모습입니다. 그렇습니다. 40% 중반대에서 50% 가까이 넘는 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문제는 이걸 지금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느냐,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게 지금 가장 관전 포인트인데요.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후보 단일화, 한덕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, 더 나아가서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쇄신을 깨야겠다는 지금 모양새인데요. 저는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좀 약간 부정적입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 간의 단일화였는데요. 그 전만 하더라도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 상대 후보에게 20% 아주 큰 포차로 지고 있다가 역전한 모양새였거든요. 네. 과연 지금 국민의힘 후보, 범보수 진영의 후보가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. 이거는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퀘션 마크고요.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 그러면 과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퍼스널리티와 가장 닮은 후보가 누구냐. 그 닮은 후보가 누구냐고 봤을 때 저는
어쩌면 이재명 후보가 더 가깝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 이 보수 진영에서 말하고 있는 빅텐트를 통해서 뭔가 보수 진영을 결집하겠다는 거는 저는 그 상당히 제한적이다. 다만 이 사법 리스크,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그동안 패배 의식이 있던 범보수 진영이 한번 해볼 만하다 하고 자의적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배 소장님, MBS 3자 가상 대결만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맞붙는 상황이 가장 이제 유리하게 나오던데요. 그런데 지지율 격차는 한 15%로 역시 큽니다.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에 이게 유리한 수치까지는 아닌 건가요? 그렇죠.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것은 고차방 정식입니다. 이번 대선은 5%의 중도 전쟁입니다. 이재명 후보가 타격은 받는다 하더라도 또 이 대법원 선고라는 것이 이 지지층들의 또 결집 동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 지켜봐야 됩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중도층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느냐, 얼마나 그래도 빠지면은 좀 빠지긴 할 텐데 얼마나 빠지느냐, 그것을 흡수하느냐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지금 한덕수, 김문수 단일화 또 빅 플랫폼은 기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보수 단일화 플러스 빅 플랫폼 또 중도층 5% 이상은 말 그대로 기대기 때문에 목표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또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. 김 소장님, 앞서도 뭐 대략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 보수 지지층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. 중도 표심 견인이 관건일 것 같은데 이른바 빅텐트 후보 간 단일화가 될 경우 중도층 표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저는 뭐 중도층 표심에 어느 정도 뭐 영향이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네. 다만 왜 한덕수 후보가 5월 1일 날 출마 선언을 했냐는 거죠. 5월 3일이 국민의힘 정당대회였는데요. 왜 5월 1일에 했느냐? 저는 왜 그리고 또 5월 1일에 대법원 판결을 있지 않았습니까?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괜히 5일을 사는 것보다는 5월 2일이나 아니면 뭐 그 전이나 하는 게 나은데 왜 5월 1일 날 했을까? 이거는 저는 아마도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, 그래서 본인이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네. 이 중도층 말씀하셨는데 그 답은 지금 이번 정당대회에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여론조사에도 졌거든요. 네. 그거를 감안해 본다면 중도층, 소위 말해서 이 단일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중도층이라고 하신 분들은 대개 아마도 중도 보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겠느냐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덕수 후보와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간에 누가 더 중도층 표심을 끌어당길 수 있겠냐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그럼에도 네. 불구하고 그 답은 이번 그 정당대회에 있지 않았냐 보입니다. 배종찬 소장님, 예.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이 새로운 변수가 됐는데요. 지금 뭐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도 지금 가중되고 있고요.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?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네. 타격이면 분명하죠. 이 선고가 없었던 것보다는 선고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게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지지층들은 더 결집할 수 있습니다. 또 투표율도 그대로 기대했던 대로 유지될 수 있고요. 중요한 건 이제 중도입니다. 중도가 일부 빠져나갈 텐데 중도는 중도 진보, 중도 보수가 있는데 중도로만 놓고 보면 이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. 네. 한 10% 정도 되는데 이들은 또 투표를 하러 안 가기도 합니다. 그런데 과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매트릭스인데 이게 일부 빠지긴 할 텐데 문제는 이거죠. 보수가 이들을 가져갈 수 있느냐, 그 프레임 전환이 가능하냐, 명분을 찾을 수 있느냐,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김현 소장님 시각은 어떻습니까?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결과가 과연 이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질문인데요. 지지층 결집을 몰고 올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 또 부동층 외연 확정에 영향을 줄지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이번 대선이 왜 조기 대선에 열렸냐는 거는 뭐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이건 탄핵 국면에서 열리는 겁니다. 그러면 중도층의 표심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. 중도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
대법원 판결 이후에 물론 중도층에서는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은 상당히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가 통합 행보를 벌리면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보수층을 겨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정책도 내놨는데 그것이 약간 저는 좀 타격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 결과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속 후보 단일화에 영향을 줄까요? 어느 후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세요?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느 후보에게 네. 유리하다 뭐 말씀드리기는 좀 구체적인 곤란한데요. 표현하기는 쉽지 않겠죠? 다만 단일화에 영향을 줄 거로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좀 패배 의식이 강했던 보수 진영에 우리도 한번 할 수 있다. 이런 저는 동력을 줬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이 단일화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. 저는 네.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이 단일화 과정에 조금 더 초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?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초조한 사람은 의외로 한덕수 무소속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배 주장님, 예. 메타보이스 조사에 따르면 반면 빅텐트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만약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에 그렇다면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? 그런 배경에는 뭐냐면 네. 이 다양성이 결합이 되겠냐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유기적 과학적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인물들끼리는 연대를 합니다. 이걸 또 구호를 내걸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지층들이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. 시청자분들이 들어보시면은 김문수, 한덕수, 또 이낙연, 이준석, 유승민 플러스 알파 그러면은 사람들은 한데 모이더라도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성향은 또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. 또 내거는 이제 명분이 실공화국, 임기단축 개헌, 또 관세, 경제, 트럼프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가장 극대화했을 때 이재명 후보 이제 비슷비슷해집니다. 네.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단일화는 앞서 김의원 소장도 말씀하신 대로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짧은 기간 내에 가능한지 여부가 사실은 핵심인데 보통은 그 가능성 여부를 높게 기대는 하는데 현실이 될 거냐 이게 이제 워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지지율 격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건 정말 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. 김명수 의원님, MBS와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.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세요? 만약에 3자 구도가 될 경우에 민주당, 국민의힘 어느 쪽에 불리합니까? 당연히 민주당 쪽이 조금 불리하겠죠. 어디요? 민주당 쪽에. 네. 예,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보수, 소위 말해서 2030 남성들한테서 뭐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범보수 진영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젊은 층의 지지인데 이준석 후보가 합쳐진다면 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는 가지고 있다 보여집니다. 반면에 홍준표 후보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홍준표 후보도 2030 젊은 남성층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었거든요. 네. 근데 홍준표 후보가 결선에 오르지 못하는 바람에 이 표심이 그냥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의 젊은 남성들의 그 표가 과연 어디로 행할 것인가도 상당히 저는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.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표나 아니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그 젊은층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뭐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상당히 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. 그럼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해서 만약에 3자 구도가 되면은 국민의힘 쪽에 좀 불리한 겁니까? 당연히 불리하겠죠. 네. 배 수사님, 예. 이제 어제 국민의힘 경선 결과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. 한동훈 후보 당심과 여론에서 밀렸는데요. 탄핵 찬성, 반대 인사 간의 대결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 뭐 지난주에도 정확하게 예측을 드렸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한 발 앞서간다는 설명을 드렸죠. 네. 그런 이유가 지금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6대 4로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? 그 이야기는 여전히 탄핵 반대 의견이 더 강하다. 이 탄핵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다. 근데 이게 사실 이번 대선 본선으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탄핵 정리가 안 되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중도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. 네.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중도층 흡수 불가합니다.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일각에서 나오는 대로 당명 변경 이야기도 나오고 빅 플랫폼도 나오고 프레임 전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걸 얼마나
이 탄핵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김미연 수장님, 한동훈 후보는 김 후보의 지금 두 자릿수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패배를 했습니다. 향후 정치 재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? 한동안은 어렵겠죠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왜냐하면 이제 뭐 다음 보궐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겠죠. 그러나 그동안은 조금 향후 정치 재개는 좀 어렵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뭐 당심에서는 한 6대4로 질 거라 다 예상이 돼 있는데 그러나 민심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.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한테 당심에서는 크게 밀렸지만 일반 조사에서는 앞서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좀 약진할 거를 보여줬는데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한 표차를 졌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는 국민들은 검사 정권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고 검사 정권에 대한 탄핵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후보도 좀 피해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 판단은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. 배 수장님, 대선까지 30일 남았습니다. 역대 대선에서 막판은 한 달이 중요했다고 하는데 앞서 논의한 단일화 이 후보의 재판 외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? 그래서 뭐 내부 변수는 많잖아 보입니다. 이제 30일 남았으면 곧 이제 후보자 등록 마감이 되고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야 되면서 토론이 될 텐데 토론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 이유는 양자 토론이 되느냐 아니면 이준석 후보가 참여하는 3자 토론이 되느냐 이 부분이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. 내부 변수가 없다는 건 결국 외부 변수. 경제와 관련된 부분, 이른바 트럼프 변수. 네. 누구도 예측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 트럼프 아니겠습니까? 또 하나는 큰 변수는 아닙니다. 약간의 북한 변수도 앞으로 이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김미연 수장님 어떻게 보세요? 남은 기간 변수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구도가 몇 번 요동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쭉 이어질 것인지. 뭐 저는 어떤 그대로 점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.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죠. 사법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향후 뭐 크게 판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뭐 사법 리스크는 살아있는 변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해야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제 경제가 매우 중요하긴 한데 이 경제 변수는 저는 이미 모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것도 이 어려운 경제 환경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경제 변수는 저는 이번에서는 그 중요하게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을 거고 다만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에서 누가 더 경제를 잘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걸 보여지고요. 왜냐하면은 지난 3년간의 경제 성장률이 뭐 나쁘다나 못해 지난 1분기에는 역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를 우리가 잘하겠다고 보수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온다면은 그거는 국민들을 용납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뭐 보수가 조금 더 좀 세련되고 정말 기대하지 못하는 좀 다른 면의 국민의힘을 좀 보여주는 게 이 짧은 기간에도 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구도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은 헌정수대 뭐 내란 이 개념으로 가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후보는 개헌 또 반 이재명을 주창하고 있는데요. 어떤 게 더 소구력이 있을까요?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탄핵 여파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. 하지만 이제 쫓아가야 되는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프레임 전환 그 부분이겠죠. 네. 네. 두 말씀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